선생님께서 예를 한번 들어보이겠습니다. 자, 총 4명의 학생들이 플레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야기꾼이 카드를 한 장 냈고 나머지 세 학생도 카드를 한 장씩 다 내서 총 4장의 카드가 됐었죠. 자, 모두 카드를 내려놓았으면 이야기꾼은 자신이 낸 카드와 다른 사람들이 낸 카드를 잘 섞은 뒤 앞면이 보이게 펼쳐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 토큰을 이 카드 위에다가 번호를 매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꾼의 그 숫자 토큰이 만약에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왼쪽부터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기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goal of the other players is to find which image is from the storyteller amongst the displayed ones. Each player secretly votes for the card that he believes belongs to the storyteller who doesn't vote.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펼쳐진 카드 가운데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무엇인지 맞추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꾼은 본인이 낸 카드가 무엇인지 당연히 알고 있죠. 자, 이랬을 때 다른 사람들의 목표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자 다 자기가 낸 카드는 뭔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4개가 있다면 자기가 낸 것 제외하고 3개의 카드 중에서 이야기꾼의 카드가 무엇인지를 맞추는 게 되겠죠. 자, 만약에 5명이서 플레이를 한다면 카드도 5장이 나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낸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서 어떤 것이 이야기꾼이 낸 카드인지를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Each player then places a face-down voting token to match the number of the slot that they think is most likely the storyteller's card. Once all votes have been cast, then the storyteller reveals their true card and then everyone reveals their votes.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이 조금 길게 적혀 있는데요. 한글로도 선생님이 보여주시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숫자 토큰 가운데 이야기꾼이 냈을 것 같은 카드의 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서 숫자가 보이지 않게 테이블 가운데쯤에 놓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쳤을 때 1번 카드가 선생님이 낸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4번 카드 중에서 이야기꾼이 냈을 것 같은 카드를 선생님이 이제 골라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각에는 4번이 이야기꾼이 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숫자 토큰 중에서 4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골라서 이 지금 그림들 밑에 보이지 않게 뒤집어서 놓는 것입니다. 그림의 한 중간쯤에 그냥 놓으면 됩니다. 오케이. In this case, 자, 이랬을 때 이야기꾼은 자기의 토큰을 내지 않습니다. 자, 어차피 이야기꾼은 토큰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 토큰은 그림 위에 번호를 매길 때 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토큰을 놓으면 이제 이야기꾼은 다른 사람들이 내려놓은 토큰을 전부 펼칩니다. 그리고 각 토큰을 동일한 번호의 카드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카드가 6장이 나와 있는 걸 봄으로써 우리는 6명이 지금 플레이를 한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토큰을 하나씩 냈는데요. 어떤 사람은 1번의 이야기꾼이 낸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번을 냈고요. 또 어떤 한 사람은 아니다, 2번이 이야기꾼이 낸 것이다, 또는 3번이 이야기꾼이 낸 것이다, 혹은 6번이 이야기꾼이 낸 것이다 라고 소신껏 이렇게 투표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토큰을 놓을 때는 보이지 않게 놨었죠. 이랬을 때 이제 이야기꾼이 다른 사람들이 내려오는 토큰을 전부 펼친다고 한 거는 이제 이렇게 보여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는 번호 매긴 거를 지금 잘랐는데요. 이야기꾼이 토큰이 1, 2, 3, 4, 5, 6 이렇게 여기에 놓여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토큰에 해당하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Note: You are not allowed to vote for your own image.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낸 카드에 해당하는 숫자 토큰은 낼 수 없습니다. 자, 각자 본인이 낸 그림이 뭔지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본인이 낸 그림에 본인이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Now scoring. 자, 이제 점수 매기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비디오로 제작하는 이유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수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비디오는 만약에 게임 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룰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Okay, listen. If all the players have found the storyteller's image, or if none have found it, then the storyteller doesn't score any points, and everyone else scores 2 points. 자, 이것도 조금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글로도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야기꾼이 낸 카드를 만약에 모두 맞히거나 또는 아무도 맞히지 못하면 이야기꾼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2점씩을 얻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 바로 만약에 아무도 모두 맞힌다는 것은 그만큼 쉬운 카드를 냈다는 뜻이죠. 문제를 쉽게 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꾼 점수를 얻지 못하고요. 또는 아무도 맞히지 못한다는 뜻은 또 너무 어렵게 냈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도 이야기꾼은 점수를 못 얻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2점을 얻는 거죠. 자,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 5, 6 카드 중에서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5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아무도 5번에다가 보팅을 하지 않았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야기꾼은 점수를 못 얻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2점씩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In any other case, the storyteller scores 3 points, and so do the players who found his image.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야기꾼이 낸 카드를 맞춘 사람과 이야기꾼은 각각 3점을 얻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또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6번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야기꾼은 당연히 이번에 투표를 안 하죠. 자, 근데 보니까 이야기꾼이 낸 카드를 맞춘 사람이 있죠. 네, 한 명이라도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이야기꾼이 낸 카드를 맞춘 사람과 이야기꾼이 각각 3점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6번이라고 이 파란색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3점을 얻게 되고요. 이야기꾼도 마찬가지로 3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Each player, except the storyteller, scores 1 point for each vote that was placed on his or her image. 자, 이 말은요, 또 무슨 뜻이냐면요. 이야기꾼이 아닌 사람의 카드에 토큰이 놓였다면 그 카드를 낸 사람은
카드 앞에 놓인 토큰 개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다른 사람이 혼동할 만큼 잘 어울리는 카드를 냈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조금 전에 이야기꾼이 낸 카드가 6번이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거를 지금 맞춘 사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꾼도 3점을 얻었고 이거를 맞춘 사람도 마찬가지로 3점을 얻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야기꾼과 이거를 맞춘 사람을 또 제외하고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세 번째 카드는 3번을 지금 고른 사람이 2명이 있었고요. 두 번째 카드도 누군가가 한 명이 골랐고요. 첫 번째 카드도 누군가가 한 명 골랐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카드를 낸 사람이 지민이, 두 번째 카드를 낸 사람이 수민이, 그 다음 세 번째 카드를 낸 사람이 민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민이도 1점을 얻고 수민이도 1점을 얻고 민석이 같은 경우에는 2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꾼이 냈을 것 같다라고 혼동할 만큼 그만큼 좋은 카드를 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딕싯이라는 게임은 한번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잘 할 수 있지만 이 룰을 익히는 이 시간이 조금 길고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기 전에 다른 영어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었는데요. 이 점수 계산할 때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잘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비디오를 돌려보고 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번 판에서 내가는 바로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판에서 이야기꾼의 카드를 내가 맞추고 다른 사람은 못 맞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우선 3점을 얻겠죠. 나만 맞췄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야기꾼도 3점을 얻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갈 거예요. 나는 우선 3점을 얻고 마찬가지로 이야기꾼도 3점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 똑같은 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낸 카드에 누군가가 한 명이 보팅을 하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나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까 이야기꾼들을 맞춰서 3점을 이미 받았죠. 그런 다음에 또 나한테 보팅한 사람의 개수만큼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내 카드가 난 비록 이야기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혼동할 만큼 좋은 카드를 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에 한 명이 나한테 보팅을 했기 때문에 나는 총 4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Do you understand? Okay, moving on. The players move their rabbits along the scoring track by the same number of spaces as points scored. 자, 이야기꾼은 자신이 낸 카드가 어떤 것인지 밝히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투표를 끝나면 이야기꾼은 자, 몇 번이 내가 낸 카드야 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왜 그 카드를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얻은 점수만큼 점수판의 아까 rabbit이라고 했죠. 그 토끼를 이동을 하면 됩니다. Each player draws cards into his hand until he has 6. The storyteller for the new turn is the player to the left of the current one. And we keep going clockwise for the following turns.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말을 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가져와서 손에 든 카드를 6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내가 카드를 하나 썼기 때문에 내 손에는 5장밖에 없죠. 이랬을 때 중간쯤에 모아둔 카드 더미에서 다시 한번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와서 무조건 손 안의 카드는
6장으로 만들어 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꾼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이야기꾼이 되어서 똑같이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으로 다음 차례를 진행하게 됩니다. Now end of the game. The game ends when the last card has been drawn. The player who's the furthest on the scoring track is the winner. 자, 게임의 종료는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카드 더미를 만들어서 중간에 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각자의 손에 카드를 6장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있는 더미에서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오게 되죠. 그런데 이 카드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카드가 남지 않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Okay, everyone. I hope you guys understood what I just said. The game rules sound very difficult and a little confusing, but if you look at the video over and over again, I think you will understand. 자, 지금 선생님의 설명은 이제 끝났는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친구들과 게임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라고 쉽게 이해가 될 거고요. 또 더 잘 이해하고 싶은 사람은 비디오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청취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다음번에는 영어실 선생님들과 함께 이 게임을 플레이 한번 해보면서 그 장면을 녹화를 하거나 리코딩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줄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구글 설문지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른 보드게임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영어실에서 즐겁게 또는 교실에서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Okay, thank you everyone. Bye bye.